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분들은 경우입니다.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식욕이 더 돋고 폭식을 하거나 섭식장애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간식 없이 세 끼를 먹는 방법,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과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혹은 해도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식의 드라마틱한 효과 때문에 하고자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체지방을 줄여주고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를 전부 다 굶는 단식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은 생각보다 활용하는 분도 많고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간헐적인 단식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시간을 정해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예 끼니를 굶어버리는 단식과는 다르게 영양이 결핍될 가능성이 적고 단식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단식 방법입니다. 먼저 효과는 정말 많은 연구들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체중 감량 효과는 감량 전체 중에 3에서 12%까지 나타났으며 인슐린 저항성이나 산화 스트레스 측면에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복부 지방 그리고 체지방 감소가 일반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단식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간헐적 단식 대상자, 비추천하는 단식 대상자, 그리고 간헐적 단식할 때 기억해야 될 사항 등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분들은 식이로만 체중을 감량할 경우입니다. 물론 운동을 병행하는 걸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상황상 현재 부상 상태일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걸 정말 체질상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사용해서 체지방량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육량 증가는 바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교대 근무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간호사분들이나 경찰분들 이렇게 사회에서 좋은 일 하는 분들은 밤에 근무를 하고 잠이 드실 경우에 잠들기 직전에 아침이지만 아침 식사를 하기 난감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 활용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반면 간헐적 단식을 비추천하는 경우는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근육량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예요.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끼니, 특히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체내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으로는 이를 충분히 섭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화작용을 하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간헐적 단식으로는 영양 상태가 이전보다 초과해서 인슐린을 풍부하게 분비시키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를 노리기는 힘듭니다. 가장 비추천하는 대상자는 섭식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요. 내가 식욕을 너무 조절하기 힘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바로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식욕이 더 돋고 폭식을 하거나 섭식 장애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마른 비만이거나 당뇨 환자인 경우에도 간헐적 단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헐적 단식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간식 없이 세 끼를 먹는 방법,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과 8시간 동안 두 끼를 섭취하는 방법,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식이를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한두 끼를 섭취하는 방법, 20시간 공복하시고 4시간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2시간, 16시간, 20시간 이렇게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16대 8이고요.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제대로 누리면서 부작용은 조금 적은 공복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오후 1시와 오후 9시까지 끼니를 섭취하신 후에 다음날까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신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섭취 칼로리가 권장 칼로리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먹으면서 나는 간헐적 단식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내가 필요한 칼로리보다 많이 먹더라도 살을 빼주는 마법의 방식이 아닙니다. 8시간 동안 식사 섭취를 할 때에는 1일 에너지 소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에이 뭐야 그러면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끼니 시간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풍족한 식사를 하셔도
섭취 칼로리가 권장 칼로리를 높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끼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의 영양 결핍은 칼로리가 아니라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갖춰진 식사를 해주셔야 한다는 뜻을 말해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인데요.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가장 쉬운 게 아침을 거르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간헐적 단식, 어떨 때는 식사, 어떨 때는 간헐적 단식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불규칙하게 아침 식사를 먹게 되면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아침 식사를 아예 공복으로 규칙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체내 지방 저장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기간은 짧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길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도 아침 식사를 먹더라도 불규칙적으로 먹을수록 과체중, 비만의 위험이 증가했는데요. 매일 아침 식사를 먹는 것과 아침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 3, 4회 불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먹는 분들의 BMI 지수가 나쁘게 측정됐다고 해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최소 4에서 12주간 연구를 진행한 것을 미뤄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3달은 규칙적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살 빨리 빼기, 무작정 굶기가 아니라 생활 패턴에 맞는 식사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바라봐 주신다면 효과를 올곧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개인에게 맞춘 세세한 식단 상담과 코칭을 받으시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은비의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뷰티를 신청해보세요.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ot.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it.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like